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대학의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대형 국가사업 선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올해 3차 공모에서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호남권의 한 대학이 선정됐고 최종 후보에 오른 충청권 두 대학은 탈락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와 올해 모두 영호남 지역대학만 계속 뽑혀서 대학도 충청 홀대론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함께 도입한 대형 프로젝트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사업인데 대학별 1,000억대 예산이 지원됩니다.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로서는 수도권 대학보다 가점을 주는 2점도 받아 사활을 거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3차 공모로 전국 17개 대학이 지원했고 최종 후보 6곳에 순천향대와 천안단국대 등 충청권이 2개나 포함돼 기대가 컸지만 창원대와 전북대 2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발표 뒤 전북대가 공모 지침을 위반해 자격 미달이라는 이의 제기가 빗발칩니다. 지침서엔 사업 부진에 건물이 포함되면 해당 시설로 활용하라고 명시됐지만 전북대는 체육관인 건물이 시설로 쓰기 어렵자 철거 뒤 신축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시 내용을 어겨 결격 사유가 생겼지만 그대로 심사에 올라가 선정까지 된 겁니다. 또 철거와 신축 과정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고득점을 받아 선정된 점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현재 전북대 체육관은 한 프로농구단의 경기장과 시설로 쓰여 철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도 어려웠던 대학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 중에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측은 전북대의 건물을 낀 부지보다 충청권 대학들의 빈 부지가 더 적합하다면서도 종합적 판단은 외부 평가단의 몫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침 위반은 철거라는 단어가 빠졌을 뿐 해당 항목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애매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들어있다고 해서 그 규정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저희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더구나 캠퍼스 혁신파크에 지난해는 경북대와 전남대, 올해는 창원대와 전북대가 선정돼 2년 연속 영호남 대학이 싹쓸이했습니다. 각가지 잡음에도 영호남 위주로 국가사업이 배정되고 충청권 대학은 연속으로 탈락하자 대학마저 충청 홀대놀이라는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현대해철 당진제철소 소속 직원들이 100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글이 게시돼 사측이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인 익명 SNS 앱 블라인드에는 현대제철 소속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이 조직적으로 유령 회사를 만든 뒤 와류 방지기 등 조업용 부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발주로 대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100억 원대 사기극을 벌였다는 투서가 올라왔습니다. 현대해철 측은 해당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감사 결과 직원 B가 확인되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특수강 부서 직원이 니켈 75톤가량을 빼돌려 1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TJB가 단독 보도했던 대전의 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의 동료 직원 불법 촬영 수식과 관련해 구청이 그제 해당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탐방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여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첫 국제 행사인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개막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았던 머드 축제가 3년간의 공백을 딛고 이제 국제 박람회로 승격돼 열리는 건데요.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만 년을 이어온 서해 갯벌. 전시관에 들어서면 갯벌의 역사가 시원한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갯벌은 온갖 생물을 잉태하며 보령 앞바다에 건강한 생태계를 선물했습니다. 발 아래는 바닷가 모래밭이 펼쳐지고 높은 파도가 실감나게 일렁이며 다가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첫 국제 행사인 2002 보령 해양 머드 국제 박람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금 현장에서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박람회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보령 머드를 소재로 한 7개의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보령 머드의 탄생부터 현재를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부터 치유와 교육 기능, 산업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손으로 갯벌을 체험하고 그 속에 서식하는 562종의 생물을 확인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쓰고 남녀노소, 동서양 구분 없이 어우러져 즐기는 신나는 축제 현장에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재미의 요소와 산업적인 요소가 결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로 억눌렸던 전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의 관람객 1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입장권 27만여 장이 예매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보령과 서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충남이 꿈꾸고 있는 국제 휴양 관광 벨트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과입니다. 세계인의 여름 큰 잔치인 머드 축제가 국제 박람회로 업그레이드돼 3년 만에 열리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공주, 아산, 청양, 부여, 홍성 등 충남 5개 시군의 폭염경보, 나머지 충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6분쯤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의 한 밭에서 감자 수확 작업을 하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폭염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오후 3시 7분쯤에는 세종시 연기면 무궁화공원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고열과 탈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에 내려진 폭염경보가 지난해보다 8일 빨리 발효되면서 대전시가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첫 폭염경보는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대전시는 국비 4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을 벌이고 3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 보건 인력과 재난도우미 등 5,1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 22개 노선에 살수 작업을 벌이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운영을 중단했던 물안개 분사 장치 쿨링포구도 재가동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올려놓은 연구진들을 만났습니다. 대덕특구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달려있다며 우주경제시대를 선포하고 발사체 기술 이전도 약속했는데요. 대덕특구 우주산업에 날개를 달지 주목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덕특구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았습니다. 발사 성공 당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던 위성 중앙관제실을 찾아 당시의 여운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위성 시험동에서는 지구 정밀 관측을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둘러보고 관련 질문을 건네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온 항우연 연구진, 산업체 관계자 등을 누리호의 영웅들이라고 치하하며 공식적인 우주 경제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본격적인 우주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렸다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감한 투자도 약속해 누리호 개발 등 우주시대 개막의 산실이 된 대덕이 우주산업 경쟁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누리호 성공 발사로 입증된 우리의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 300여 개 우주 관련 기업 중 다수가 지역 기업들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2031년까지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주 경제 시대로 가기 위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자들과 간담회도 잊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도 격려했습니다. 연구자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등으로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력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산업용지용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위해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은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용지 500만 평 확보와 제2대덕특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선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내년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급증하는 세종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자 부담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에 제안했습니다. 인수위 조사 결과 올해 세종시 민간 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1,970억 원으로 2020년 1,388억 원, 지난해 1,640억 원보다 각각 41.9, 20.1% 늘었습니다. 인수위는 민간 보조금 기준 보조율 제도를 개선하고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현행 414개 민간 보조 사업 중 순수 12사업인 304개의 평균 보조율이 87%에 이른다며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민간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준 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사 이후 궤도에 안착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 4기가 모두 정상 분리됐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여러 개의 꼬마 위성을 원하는 궤도와 시간에 우주로 보내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민간 주도의 초소형 위성 시대가 활짝 열릴 걸로 보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에서 마지막 4번째로 연세대 팀의 큐브 위성이 무사히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달 29일 조선대 팀 큐브 위성을 시작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팀 위성까지 이틀 간격으로 탑재 큐브 위성 4기가 예정대로 정상 분리됐습니다. 이들 위성은 앞으로 지구 관측, 환경 감시 등의 임무를 맡는데 카이스트와 서울대 팀 위성은 이미 지상국과의 쌍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발사체 분리 방식이 아닌 우주 궤도의 위성에서 꼬마 위성을 분리해낸 세계 첫 사례입니다.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가지고 제작된 큐브 위성 4개를 누리호에 바로 실지 않고요. 누리호 검증 위성에 실어가지고 거기다 사출 장치를 달아서 실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최초로 성공을 한 겁니다. 이로써 당초 목표했던 한국형 발사체의 위성 투입과 분리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또 여러 개의 위성을 원하는 궤도,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대형 위성을 띄우던 국가주도 위성 시대에서 저비용으로 다양한 임무를 가진 민간주도 초소형 위성 시대에 신호탄을 쏜 겁니다. 지금 이제 뉴스페이스 하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그리고 소형 위성이 복수로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훨씬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 큐브 위성은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했는데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한 젊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누리호 발사 성공과 큐브 위성 안정 분리를 계기로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뒤 실제로는 낚시를 가고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바다 낚시를 다녀오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하고 105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조작해 500여만 원 상당의 출장비와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고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 기능이 저해됐다며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00여 명 증가한 1,271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선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53명과 153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고 충남에서도 전주 대비 75% 가까이 증가해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해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충남경찰청과 함께 사전 홍보에 나서는 한편 법안 시행 이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하며 통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운전으로 지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카드 뉴스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